내 인생이 바빠. 70년을 타인을 위해 살아온 김영숙이 처음으로 내뱉은 반항의 한마디였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반찬 만들기, 손자 픽업, 가족들의 끝없는 뒤치다꺼리까지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그녀의 삶이었어요. 하지만 공항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은 영숙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습니다. 자신만 쏙 빼고 떠난 가족여행, 그 배신의 순간이 그녀를 각성시켰어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선택한 것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한 극단적인 결단이었어요. 집을 팔고 짐을 싸서 홀로 떠나는 것, 그리고 상속에서 아들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까지. 70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기적으로 변했냐며 원망했어요. 과연 자신만의 삶을 찾으려는 것이 정말 이기적인 걸까요? 당신이 영숙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르는 한 어머니의 용기 있는 인생 이막이 펼쳐집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김영숙의 눈이 떠졌습니다. 70년을 살아온 몸이지만 생체 시계는 여전히 정확했어요. 아니, 정확하다기보다는 반세기 넘게 가족을 위해 새벽마다 일어나던 그 습관이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녀를 잠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슬리퍼를 끌며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어요. 무릎 관절이 시큰거렸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영숙은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찬물에 쌀을 씻기 시작했어요. 아들 민수와 며느리 소영, 그리고 중학생 손자 준호를 위한 아침 준비였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영숙은 냉장고를 열었어요. 어제 만들어둔 미역국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용 김치도 충분했어요. 계란말이와 시금치나물, 그리고 갓 구운 고등어까지. 영숙의 작은 냉장고는 늘 가족들을 위한 반찬으로 가득했습니다. 오전 8시 영숙은 손에 든 보온통과 반찬통들을 들고 아들의 집으로 향했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이었지만 그 짧은 거리조차 요즘엔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보면 숨이 차올랐어요. 어머니, 또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네요. 문을 열어준 며느리 소영의 인사는 늘 똑같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없고 대신 또라는 말로 시작하는 인사였어요. 마치 영숙의 정성이 당연한 것처럼 혹은 부담스러운 것처럼 들렸습니다. 준호는 아직 안 일어났나요? 네, 조금 있으면 깨울 거예요. 어머니가 챙겨주시는 거 고마워요. 고맙다는 말은 했지만 소영의 시선은 이미 TV 쪽으로 향해 있었어요. 아침 뉴스에 나오는 연예인 이야기에 더 관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영숙은 부엌에서 혼자 냉장고를 정리했어요. 어제 가져온 반찬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소영이 밖에서 사온 반찬을 더 선호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영숙은 매일 새로운 반찬을 만들어 왔어요. 혹시 모르니까,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할머니, 준호가 잠결에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머리카락이 산발이 된 손자의 모습에 영숙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번졌어요. 우리 준호 일어났구나. 할머니가 계란말이 해놨는데 먹을래? 네, 할머니 계란말이가 제일 맛있어요. 준호만큼은 영숙의 음식을 진심으로 좋아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영숙은 그동안의 피로가 조금은 달래지는 느낌이었어요. 아침을 챙겨 먹인 후 영숙은 준호와 함께
학교로 향했습니다. 며느리 소영은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라고 말했지만 영숙이 괜찮다, 내가 데려다 주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사실 소영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 덜 할 일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학교까지 가는 길, 준호는 영숙의 손을 잡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친구들과 놀았던 이야기, 선생님이 칭찬해준 이야기, 어려운 수학 문제 이야기까지. 영숙은 준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학교 끝나면 데리러 오실 거죠? 그럼 할머니가 올게. 준호가 좋아하는 호떡도 사다 줄게. 준호가 학교 문을 들어서며 손을 흔들 때까지 영숙은 그 자리에서 기다렸어요. 손자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숙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이제 오후까지 혼자만의 시간이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산책도 하고 동네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남편은 없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몸이 불편해져서 만나기 어려워졌어요. 영숙의 하루는 가족들의 일정에 맞춰 돌아갔습니다. 아침에는 반찬 준비와 아침 식사, 낮에는 빨래와 청소, 오후에는 손자 픽업과 간식 준비, 저녁에는 또다시 저녁 준비. 일주일에 3번은 장을 보러 가고 나머지 시간에는 다음날 준비를 했어요. 그녀의 작은 아파트는 늘 조용했습니다. TV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릴 뿐이었어요. 때때로 영숙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일까?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게 맞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기적인 생각하지 마.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반찬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고 영숙의 일상은 여전했습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날씨가 조금 더 추워진 것과 손목 관절이 조금 더 아픈 것 정도였어요. 매일 반찬을 만들고 나르는 일이 몸에 무리를 주고 있었지만 영숙은 참았습니다.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느 목요일 저녁 영숙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며느리 소영이 전화를 받았어요. 네, 엄마. 잘 지내시죠? 소영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평소 영숙과 대화할 때와는 전혀 다른 톤이었어요. 영숙은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 정말요. 부럽네요. 저희도 언젠가는 함께 여행 가고 싶어요. 누군가와 여행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영숙은 계속 설거지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엄마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니 다행이에요. 요즘 같은 날씨에 해외여행 다니시는 거 보면 정말 부러워요. 소영이 전화를 끊자 민수가 물었어요. 장모님이셨어. 응, 엄마가 요즘 건강도 좋아지시고 해외여행도 다니신다고 하시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장모님은 좋으시겠다. 자유롭게 다니시고. 영숙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자유롭게 다니시고.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자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어디든 다녀봤을까요? 우리도 언젠가는 엄마처럼 여행 다니자. 준호 크면 더 여유로워질 거야. 그러게. 어머님은 정말 좋으시겠어. 건강하시고 시간도 많으시고. 영숙은 설거지를 마치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어요. 시간도 많으시고. 그 말도 이상했습니다. 자신은 매일 가족들 챙기느라 바쁜데 시간이 많다니요. 다음 주 화요일 영숙이 아들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었을 때 또다시 비슷한 대화가 이어졌어요. 아, 맞다. 어제 엄마가 전화하셨는데 이번에는 온천 여행을 다녀오셨대요. 정말 활동적이시네요.
소영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와, 장모님 정말 대단하시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게 말이야. 엄마는 손자들 챙길 필요도 없으시고 정말 자유로우시겠어. 손자들 챙길 필요도 없으시고. 영숙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신은 매일 손자를 챙기고 있는데 그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어때요? 요즘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으세요? 민수가 갑자기 영숙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예의상 묻는 것 같았어요. 아니다, 괜찮다. 나는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 게 좋아. 영숙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자신도 어디든 가보고 싶었습니다. 온천 여행도 해보고 싶고 해외여행도 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들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밤 영숙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장모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건강도 좋아지시고 해외여행도 다니시고 시간도 많으시고 자유로우시고. 영숙은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는 가로등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득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70년을 살았는데 뭐가 남았을까?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이제는 손자를 위해.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뭘 해본 적이 있을까요? 며느리가 장모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영숙은 상처받았습니다. 비교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장모는 자유롭고 건강하고 시간이 많은데 자신은 그렇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실제로는 영숙도 건강했어요. 관절이 조금 아픈 것 외에는 큰 문제 없었습니다. 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모두 가족들을 위해 쓰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또다시 며느리의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요? 이번에는 일본 여행이세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영숙은 설거지하는 손을 멈췄습니다. 또 장모 이야기였어요. 저희는 언제쯤 그렇게 여행 다닐 수 있을까요? 부럽기만 해요. 민수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장모님은 정말 인생을 즐기고 계시네요. 보기 좋아요. 영숙은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을 즐기고 계시네요. 자신은 언제 인생을 즐겨봤을까요? 그날 밤 영숙은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의 자신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주름도 깊어졌어요. 하지만 건강해 보였습니다. 여행을 못 다닐 정도로 늙지는 않았어요. 나도 어디든 갈 수 있어. 건강하잖아. 영숙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내일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어야 하고 준호를 챙겨야 하고 가족들의 뒤치다꺼리를 해야 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무심한 비교는 계속됐어요. 장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영숙은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선택한 삶이 잘못된 것처럼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이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하지만 영숙은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그래도 혈육이니까 자신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불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시작된 그 불만은 며느리의 무심한 말 한마디, 아들의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하나하나에 조금씩 더 커져가고 있었어요. 11월의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영숙은 평소처럼 오후에 준호를 데리러 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준호 아버님이 이미 데려가셨어요. 네. 민수가요. 네, 1시간 전쯤에 오셔서 준호를 데려가셨어요. 미리 연락을 못 드려서 죄송해요. 영숙은 당황했어요.
민수가 준호를 데려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부재중 전화가 있었지만 메시지는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숙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준호는 잘 데려갔니? 아, 네 엄마. 오늘 갑자기 일찍 끝나서 제가 데려왔어요. 그럼 미리 말을 하지. 내가 헛걸음했잖아. 죄송해요. 급하게 결정해서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귀찮음이 묻어났어요. 마치 영숙이 불필요하게 따지고 있다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영숙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가 갑자기 일찍 끝날 리도 없고 설사 끝났다고 해도 보통은 영숙이 데려가도록 두는데 왜 굳이 자신이 데려갔을까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이 반찬을 가져다 주려고 아들 집에 갔을 때 집이 비어 있었어요. 문을 아무리 눌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해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너희 어디 갔니? 아, 엄마. 갑자기 소영이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급하게 갔어요. 그럼 준호는? 준호도 같이 갔어요. 며칠 있다가 올 거예요. 며칠? 영숙은 허탈했어요. 그럼 미리 말을 해주지. 반찬을 헛되이 만들었잖아요. 언제 돌아오니? 글쎄요, 일주일 정도. 확실하지 않아요. 민수의 대답은 성의 없었습니다. 마치 영숙에게는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영숙은 만들어 온 반찬들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간 혼자 이 많은 반찬을 어떻게 다 먹을까요? 냉장고에 넣어두기에는 너무 많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아들 가족으로부터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궁금했지만 먼저 전화하기는 왠지 미안했어요. 바쁠 텐데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오후 영숙은 병원에 갔어요.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건강하세요.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정말 좋은 편이에요. 여행이라도 다니세요. 여행요? 네, 움직이는 게 건강에 좋아요. 가만히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몸이 굳어져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영숙은 며느리의 장모 생각이 났어요. 건강해서 여행도 다니고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그 사람 말이에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 영숙은 무심코 택시를 탔습니다. 평소에는 버스를 타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택시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디로 가세요? 공항 쪽으로 가주세요. 영숙 자신도 왜 공항이라고 했는지 몰랐어요. 그냥 갑자기 넓은 곳이 가고 싶었습니다. 답답한 기분을 털어내고 싶었어요.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택시에서 내린 영숙은 공항 로비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방을 끌고 다니는 모습, 출발 안내판을 보며 설레는 표정들,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어디든 떠나볼 수 있을까? 영숙은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을 구경했어요.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가 딸로 보이는 사람과 함께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부러웠어요. 1시간 정도 공항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어요. 영숙은 깜짝 놀라 그 방향을 봤습니다. 며느리 소영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소영은 분명 친정어머니가 편찮다고 했는데요. 영숙은 기둥 뒤로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봤어요. 소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건강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 서 있었어요. 소영의 어머니, 즉 준호의 외할머니였습니다. 편찮다고 했던 그 사람이 멀쩡히 웃으며 서 있었어요. 준호야, 할머니랑 사진 찍자. 소영의 어머니가 준호를 부르며 웃었습니다. 준호도 환하게 웃으며
외할머니 곁으로 갔어요. 자, 이제 가족 사진 찍어요. 소영이 지나가던 사람에게 사진을 부탁했습니다. 민수, 소영, 준호, 그리고 소영의 어머니가 함께 서서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어요.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소영의 어머니는 전혀 편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행을 떠나는 설렘으로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한 것이었어요. 자, 이제 출국 수속 밟으러 가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출국.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영숙을 속이고 말이에요. 할머니, 일본 가서 뭐 사드릴까요? 준호가 외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우리 준호가 고민해서 골라줘. 할머니는 준호가 고른 거면 뭐든 좋아. 소영의 어머니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은 매일 준호를 챙기고 반찬을 만들어주고 픽업을 해주는데 정작 준호는 외할머니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것은 민수의 모습이었어요. 평소 영숙에게는 시큰둥했던 민수가 장모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장모의 가방을 들어주고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좌석 괜찮으시죠?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아이고, 사위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고마워라. 당연한 거죠. 어머님이 건강하셔야 저희도 좋죠. 영숙은 그 대화를 들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민수가 자신에게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걱정해 준 적도 불편한지 물어본 적도 없었어요. 탑승 수속을 밟으러 가는 그들의 뒤를 따라가며 영숙은 자신이 완전히 속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획된 여행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는 소영의 어머니가 편찮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요? 왜 자신을 속였을까요? 자신도 함께 가자고 하면 안 되니까요. 아니면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워서요. 영숙은 보안 검색대 앞에서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었어요. 그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영숙은 혼자 서 있었습니다. 공항 벤치에 앉아서 영숙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바보같이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냥 편리하게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고 빨래를 하고 손자를 챙기는데 정작 가족여행에는 끼워주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도 거짓말로 속이면서 말이에요. 영숙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분노가 일어났어요. 서운함을 넘어서 진짜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당연하게 자신을 대해도 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영숙은 계속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항상 장모 자랑을 했던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해외여행도 다니고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그 장모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반면 자신은 집에서 반찬이나 만들고 있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공항에서 본 그 모습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민수가 장모에게 보여준 친절함, 준호가 외할머니에게 보여준 애정, 소영이 어머니를 챙기는 모습, 그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영숙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족이 아니라 그냥 도움이었어요. 필요할 때만 부르고 필요 없을 때는 거짓말로 속여서 배제시키는 존재였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영숙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렇게 당연하게 무시당하면서 살 수는 없다. 이제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었어요.
그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만 확실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아들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민수로부터 간단한 문자만 받았을 뿐이었어요. 잘 다녀왔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할게요. 정상적으로. 그 말이 영숙에게는 더욱 서글프게 들렸어요. 자신이 하는 일들이 정상적인 것으로 당연시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일부러였습니다. 새벽 5시가 아니라 7시에 일어났어요. 반찬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8시가 넘어서 민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반찬 안 가져오세요. 미안하다.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럼 오늘은 괜찮으니까 푹 쉬세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약간의 불편함이 섞여 있었어요. 반찬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뜻 같았습니다. 영숙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요. 준호 픽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영에게 연락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오후 5시경 소영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 준호 픽업이 안 되세요.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러시군요. 그럼 제가 가야겠네요. 소영의 목소리에도 딱히 걱정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그냥 불편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영숙은 아들 집에 가지 않았어요. 저녁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연락이 올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또다시 늦게 일어났어요. 민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제도 오늘도 연락이 없으셔서. 응, 괜찮다. 그럼 오늘은 올 수 있으세요? 마치 영숙이 출근하는 직원인 것처럼 들렸어요. 글쎄, 아직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럼 언제쯤 괜찮아지실까요? 민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영숙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다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모르겠다. 좀 더 봐야겠다. 알겠습니다. 빨리 나으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영숙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없어도 그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불편해할 뿐이지 걱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영숙은 오랜만에 집안 정리를 했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오래된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몇 년 전, 아니 몇십 년 전 옷들이었어요. 언제 새 옷을 사봤을까요? 드레스룸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앨범들을 발견했어요. 영숙은 거실 바닥에 앉아서 앨범을 펼쳤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나왔어요. 20살의 영숙은 정말 예뻤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모습, 남편과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걷는 모습들. 그때는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민수가 5살 때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그때 민수는 영숙의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영숙을 엄마라고 부르며 따라다녔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이때는 좋았는데. 영숙은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필요로 하고 아껴주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자신이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요? 사진을 보다가 영숙은 문득 깨달았어요. 남편이 죽고 난 후부터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영숙도 누군가의 아내였어요. 하지만 남편이 죽고 나서는 그냥 아들의 엄마, 준호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자신만의 정체성은 사라져버렸어요. 영숙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70년을 산 여자.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손자를 위해 살아온 여자. 그런데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뭘 해봤을까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영숙은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말했어요. 더는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지면서 살 수는 없어. 나도 소중한 사람이야.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그날 밤 영숙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래된 컴퓨터였지만 아직 잘 작동했어요. 인터넷을 검색해서 여행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혼자서도 갈 수 있는 여행지들, 시니어 여행 프로그램들, 제주도 3일 여행, 부산 2일 여행, 경주 역사 기행,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가격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걸 해도 될까? 영숙은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해도 돼. 나한테도 내 인생이 있어. 영숙은 제주도 여행 상품을 찜해놨어요. 아직 예약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영숙은 은행에 갔어요. 통장을 정리하고 자신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돈과 자신이 모아온 돈들이 제법 되었어요.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돈이 꽤 많이 있으시네요. 뭔가 계획이 있으세요? 여행이라도 다닐까 해서요. 좋으시겠어요. 건강하실 때 많이 다니세요. 은행에서 나오면서 영숙은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자신에게도 여행을 갈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제 괜찮으세요? 아직 좀.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좀 힘들어요. 준호 픽업도 해야 하고 반찬도 사 먹어야 하고. 민수의 말을 들으며 영숙은 웃음이 나왔어요. 결국 자신이 안 해주니까 힘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걱정해서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럼 며느리 어머니한테 부탁해봐. 네. 장모님한테요. 응, 장모님 건강하시고 시간도 많으시다며. 부탁해봐. 그게 장모님은 바쁘세요. 바쁘다. 영숙은 씁쓸했어요. 장모는 바빠서 안 되고 자신은 바쁘지 않으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도 바빠. 엄마가 뭐가 바쁘세요? 민수의 그 말에 영숙은 확신했어요. 자신의 결심이 옳다는 것을요. 내 인생이 바빠.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숙은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자신도 소중한 사람이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영숙은 다시 컴퓨터를 켰어요. 이번에는 부동산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자신의 아파트가 얼마나 할까 궁금했어요. 검색해보니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만약 이 집을 팔면, 영숙은 생각했어요. 만약 이 집을 팔면 꽤 많은 돈이 생길 거예요. 그 돈으로 작은 곳으로 이사가서 나머지는 자신을 위해 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을까요? 민수가 가만히 있을까요? 민수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 집이야. 영숙은 다짐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로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하겠다고 말이에요. 영숙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었어요. 며칠간의 거리두기를 통해 가족들의 진짜 마음을 확인했고 이제는 행동할 때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영숙은 일찍 일어났어요. 하지만 반찬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오랜만에 입는 정장이라 조금 어색했지만 거울 속의 자신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당당해 보였어요. 오늘부터 시작이야. 영숙은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부동산이었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중년 남성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아, 매매요. 어느 집이세요? 영숙은 자신의 아파트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중개사는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단지 요즘 인기가 좋아요.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시겠어요? 네, 알아보고 싶어요. 중개사는 최근 거래 사례들을 보여줬습니다. 영숙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었어요. 이 정도면 작은 아파트를 사고도 돈이 많이 남을 것 같았습니다. 매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매물로 내놓으시면 구매 희망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요즘 시장이 좋아서 빨리 팔릴 것 같은데요. 그럼 매물로 내놔주세요. 네. 지금 바로요. 중개사가 놀라며 물었어요. 보통은 가족들과 상의를 하거나 좀 더 고민을 하는데 영숙은 너무 단호했습니다. 네, 바로요. 가족분들과 상의는 하셨어요. 제 집이에요. 제가 결정하면 돼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중개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계약서를 준비했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영숙의 손이 조금 떨렸어요. 수십 년간 살았던 집을 파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부동산을 나와서 영숙은 카페에 들어갔어요. 오랜만에 혼자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봤어요. 집이 팔리면 작은 원룸이나 투룸으로 이사 갈 거예요. 아들 가족과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해볼 겁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법무사 사무소였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곳이었습니다. 상속 관련 상담을 받고 싶었어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상속 계획을 새로 세우고 싶어서요. 법무사는 영숙의 상황을 들어본 후 설명해 줬습니다.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시거나 상속자를 변경하실 수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아들 이름을 빼고 싶어요. 아드님을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영숙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거짓말로 속여가며 여행을 다닌 것, 자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들을 말이에요. 그렇다면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시는 게 좋겠네요.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상속하면 좋을까요? 자선단체나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니면 조카분들이나 다른 친족분들께 하실 수도 있고요. 영숙은 고민했어요. 조카들도 있었지만 자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선단체도 좋은 생각 같았어요. 일단 생각해보고 다시 오겠어요. 네, 충분히 생각해보세요. 중요한 결정이니까요. 법무사 사무소를 나오면서 영숙은 홀가분한 기분이었어요.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숙은 옷가게에 들렀어요. 오랜만에 새 옷을 사고 싶었습니다. 젊은 직원이 다가와서 도와줬어요. 어떤 스타일을 찾으세요? 젊어 보이는 걸로요. 이런 건 어떠세요? 직원이 보여준 옷은 영숙이 평소에 입던 것과는 달랐어요. 색깔도 밝고 디자인도 세련됐습니다. 입어보실래요? 탈의실에서 새 옷을 입어본 영숙은 거울을 보며 놀랐어요.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늙어 보이는 옷만 입고 다녔을까요? 잘 어울리세요. 정말 젊어 보이셔요. 직원의 말에 영숙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거 주세요. 옷을 두 벌 사고 나서 영숙은 미용실에도 들렀습니다. 머리도 새로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젊어 보이게 해주세요. 미용사는 영숙의 머리를 만져보더니 제안했어요. 파마를 하시면 어떨까요? 볼륨도 살아나고 훨씬 젊어 보이실 거예요. 2시간 후
거울을 본 영숙은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머리도 예쁘게 나왔고 화장도 받아서 10년은 젊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영숙은 새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아침에 봤던 자신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게 진짜 자신의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뭘? 반찬도 안 해주시고, 준호 픽업도 안 해주시고.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영숙은 웃었어요. 힘들다고요. 자신이 몇십 년간 해온 일을 며칠 못 해보고 힘들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 다시 예전처럼 해주시면 안 되나요? 안 돼. 왜요? 내가 싫어. 민수는 당황한 것 같았어요. 평소 영숙이 절대 하지 않을 말이었으니까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어디 아프세요? 아프지 않아. 그냥 이제 그렇게 살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 영숙은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벌써 구매 희망자가 나타났어요. 가격도 제 시가로 하겠다고 하고요. 정말요? 네, 요즘 이 단지가 인기가 좋아서요. 언제 계약 진행하시겠어요? 최대한 빨리요. 일주일 후 매매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잔금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했어요. 그때까지 이사할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영숙은 아들과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아파트들을 알아봤어요. 깔끔한 투룸 아파트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격도 적당했고 교통도 편리했어요. 임대 계약을 하고 나서 영숙은 이사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아서 간단한 이사였어요. 민수는 아직 영숙이 집을 팔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영숙이 일부러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알게 될 테니까 굳이 미리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영숙은 많은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오래된 옷들,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들, 추억이 담긴 물건들까지 정말 필요한 것들만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집, 새로운 시작이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살고 싶었어요. 이사 전날 밤 영숙은 빈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살았던 집이었는데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새벽에 이사업체가 와서 짐을 옮겨갔어요. 생각보다 짐이 적어서 금방 끝났습니다. 새 집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면서 영숙은 설렜어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곳, 자신만의 공간이었어요. 그날 오후 민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집에 안 계세요? 응. 어디 가셨어요? 이사했어. 네. 이사요. 민수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역력했어요. 어디로요? 왜 말도 안 하고? 말할 필요 없잖아. 엄마,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야. 정말 이사했어. 그럼 어디로 이사하셨어요? 영숙은 새 주소를 알려줬어요.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그럼 전에 집은요? 팔았어? 뭐라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엄마, 미쳤어요. 집을 왜 팔아요? 내 집인데 내가 팔면 안 돼. 그래도 가족이랑 상의를 해야죠. 왜? 너희는 여행 갈 때 나랑 상의했니? 민수가 할 말을 잃었어요. 일본 여행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다른 얘기잖아요. 다르지 않아. 너희도 나한테 말 안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 엄마, 지금 화가 나서 그러시는 거죠? 일단 만나서 얘기해요. 만날 필요 없어.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엄마, 영숙은 전화를 끊었어요. 1시간 후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와 소영이 와 있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민수는 화가 나 있었어요. 뭐가? 집을 팔고 이사를 왜 혼자서 해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래도 미리 말씀을 하셔야죠. 소영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너무하세요. 저희도 가족인데. 영숙은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가족. 가족이 거짓말로 속이고 여행을 가. 소영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건 뭐. 나는 빼고 가족끼리만 일본 여행 재미있었지. 어떻게 알았어요? 민수가 물었어요. 공항에서 봤어. 너희가 장모님이랑 같이 환하게 웃으면서 여행 가는 거. 민수와 소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엄마, 그건 갑자기 결정된 거였어요. 갑자기. 며칠 전부터 계획한 거 아니야. 나한테는 장모님이 편찮다고 거짓말하면서. 죄송해요. 소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잖아.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었는데? 나는 집에서 반찬이나 만들고 있으라는 뜻 아니야.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집을 팔 정도로 화날 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화날지는 내가 정해.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제 더 이상 너희 편의를 위해 살지 않을 거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소영이 물었어요. 너희가 알아서 해. 반찬도 너희가 만들고 준호 픽업도 너희가 하고. 하지만 저희는 바빠요. 나도 바빠. 엄마가 뭐가 바빠요? 민수의 그 말에 영숙은 화가 치밀었어요. 내가 뭐가 바쁘냐고. 살기가 바빠. 내 인생 살기가. 엄마, 진정하세요. 나 진정하고 있어. 이제 정말 진정한 내 모습으로 살 거야. 민수와 소영은 1시간 더 설득했지만 영숙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새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간단한 라면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쓸 사람이 없으니 편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새로운 동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예요. 영숙은 컴퓨터를 켜서 여행 사이트를 봤어요. 제주도 3일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다음 주에 떠날 예정이었어요. 혼자 하는 첫 여행.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됐지만 기대가 더 컸어요. 이제 시작이야. 영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진짜 자신만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영숙의 제주도 여행은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3일 동안 아무 걱정 없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어요. 바다를 보며 산책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예쁜 카페에서 커피도 마셔봤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행복을 느꼈어요. 여행에서 돌아와서 영숙은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만 반찬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대신 근처 공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점심은 혼자 간단히 해먹거나 밖에서 사 먹었어요.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무엇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아무에게도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민수와 소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와요. 안 돼. 그럼 최소한 준호라도 좀 도와주세요. 아이가 힘들어해요. 준호가 뭐가 힘들어? 할머니가 없으니까 외로워해요. 영숙은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준호는 외할머니와 함께 일본 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외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주말에 준호만 데려와. 그게 아니라 민수는 준호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불편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반찬도 사 먹어야 하고, 준호 픽업도 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고. 영숙은 웃었어요. 자신이 수십 년간 해온 일들을 며칠 해보고 힘들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원래 부모가 해야 하는 일이야. 하지만 엄마가 도와주시면 훨씬 수월하잖아요. 내가 왜 도와줘야 해?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면 서로 속이지도 않고 당연하게 여기지도 않는 거야. 민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일주일 후, 이번에는 소영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소영은 울고 있었어요. 일본 여행 건 정말 미안해요. 저희가 너무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앞으로는 어머니도 함께 모든 걸 하겠어요. 필요 없어. 왜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너희 뒤치다꺼리 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소영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너희가 알아서 살아. 나도 알아서 살고. 하지만 저희는 어머니가 필요해요. 필요한 게 아니라 편리해서 그런 거잖아. 소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민수가 화를 내며 찾아왔어요. 엄마,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이 유치한 짓 말이에요. 유치한 짓. 영숙은 그 말에 화가 났어요. 내가 뭘 유치하게 했는데. 집 팔고, 이사하고, 우리 연락도 안 받고. 그게 왜 유치해?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왜 유치해? 가족을 버리고 혼자 사는 게 유치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가족을 버렸어? 너희가 나를 버렸지. 저희가 언제 엄마를 버렸어요? 일본 여행 갈 때 나를 속이고 혼자 빼고 갔잖아. 그건 한 번뿐이었잖아요. 한 번이면 괜찮다는 거야. 민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엄마, 제발 돌아와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돌아가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각자 살자. 엄마. 민수는 화를 내며 나갔어요. 그날 밤 영숙은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심하게 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도 혈육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당연하게 여겨졌는지,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생각하면 화가 났습니다. 다음 주에 영숙은 법무사 사무소에 다시 갔어요. 유언장 작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결정하셨어요. 네,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어떤 단체요? 독거노인을 돕는 단체요. 영숙은 인터넷에서 찾은 단체였어요. 자신과 같은 처지의 노인들을 돕는 곳이었습니다. 좋은 결정이세요. 유언장 작성해 드릴게요.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영숙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정말로 자신만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민수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상속 얘기 들었어요. 누가 말했어? 법무사 선생님이 확인차 전화하셨어요. 그래.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응. 왜요? 저는 엄마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상속받는 게 아니야. 하지만 뭐, 나를 이렇게 대해놓고 재산은 받으려고 해. 민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많이 줬어. 이제 늦었어. 엄마. 영숙은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오후 소영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네,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저를요.
네, 할 말이 있어서요. 영숙은 궁금해서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소영의 어머니는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사돈어른, 정말 죄송해요. 뭐가요? 일본 여행권이요. 소영이가 사돈어른한테는 비밀로 하자고 해서. 아, 그거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소영이가 워낙 간절히 부탁해서. 소영의 어머니는 그동안의 사정을 설명했어요. 자신도 영숙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소영이 완강히 반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영이가 왜 반대했을까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부담스럽다고요. 사돈어른이 함께 가시면 신경 쓸 게 많다고 생각했나 봐요. 영숙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서글펐어요. 자신의 존재가 부담스럽다니요. 사돈어른, 다시 화해하세요. 그래도 가족인데. 저도 그러고 싶지만 너무 상처받았어요. 이해해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소영의 어머니와 헤어지면서 영숙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그래도 가족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영숙의 새로운 생활은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등산도 다니고 연극 관람도 하고 맛집 탐방도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이런 생활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로웠어요.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영숙을 껴안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손자의 모습에 영숙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준호야, 어떻게 왔니? 할머니 보고 싶어서요. 뒤에서 민수가 나타났어요. 엄마, 준호가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해서요. 영숙은 준호를 안아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손자는 진짜로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언제 우리 집에 와요? 할머니는 이제 여기서 살아. 왜요? 예전 집이 더 좋았는데. 할머니가 새로운 집에서 살고 싶어서. 준호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저 때문에 화나신 거예요. 준호의 말에 영숙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야, 준호 때문이 아니야. 그럼 왜요? 영숙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이에게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살고 싶어서야. 하지만 저는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요. 준호의 말에 영숙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이는 정말로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할머니가 준호 만나러 갈게. 정말이요? 응, 약속할게. 준호는 환하게 웃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아예 돌아와요. 안 돼. 주말에만 준호 만날게.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고집이 아니야. 내 결정이야.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준호와 함께 돌아갔어요. 그날 밤 영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준호는 정말로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있었어요. 아이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민수와 소영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말이에요. 며칠 후 영숙은 약속대로 준호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들 집이 아니라 근처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할머니, 준호가 달려와서 영숙을 안았어요. 우리 준호, 할머니 많이 보고 싶었지. 네, 할머니 없으니까 너무 심심했어요. 엄마, 아빠는 준호 잘 챙겨주지. 엄마는 맨날 바쁘다고 하고 아빠도 회사 일이 많다고 해요. 영숙은 씁쓸했어요. 결국 아이만 방치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옛날처럼 같이 살면 안 돼요.
할머니도 그러고 싶지만 왜 안 돼요? 영숙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른들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뭘 잘못했어요. 준호는 잘못한 게 없어. 어른들이 문제야. 준호와 함께 놀이터에서 놀면서 영숙은 행복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는 정말로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숙은 민수를 만났어요. 엄마, 준호가 할머니를 정말 그리워해요. 알아. 그럼 돌아와요. 준호 때문에 돌아가는 건 아니야. 그럼 뭐 때문에요? 너희가 진짜로 뉘우치고 태도가 바뀔 때까지 저희가 어떻게 바뀌어야 해요? 민수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나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존중해줘. 저희가 언제 엄마를 존중 안 했어요. 거짓말로 속이고 내 기분은 신경 쓰지도 않고 힘들다고 투정만 부리고 민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진짜로 미안하다고 생각하면 행동으로 보여줘.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생각해봐. 영숙은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주 영숙은 평소처럼 문화센터에서 요리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요리를 배우는 것이 즐거웠어요. 예전에는 가족들을 위해서만 요리했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 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숙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소영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시간 되세요. 왜?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데? 그냥 할 말이 있어서요. 영숙은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소영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도 진하지 않고 수수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소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지금까지 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이제 와서 뭐하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요. 힘들어서 미안하다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 깨달았어요. 소영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맨날 반찬 해주시고, 준호 픽업해주시고, 집안일 도와주시고,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걸 지금 알았어. 부끄럽지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소영이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정말 달라질게요. 어떻게 달라질 건데? 어머니를 더 잘 모실게요. 존중해 드릴게요. 모신다고. 난 모실 대상이 아니야. 죄송해요. 잘못 말했어요. 소영이 당황하며 사과했어요. 나는 가족으로 대접받고 싶은 거야. 모실 대상이 아니라. 네, 알겠어요. 일본 여행 같은 일은 다시 없을 거지. 네, 절대 없을 거예요. 앞으로는 어머니도 함께 모든 걸 하겠어요. 소영은 계속 사과했지만 영숙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말로만 하면 뭐해? 진짜 달라져야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건 내가 생각해봐. 영숙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숙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소영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기도 했지만 단순히 불편해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었어요. 며칠 후 영숙은 택배를 받았어요. 보내는 사람은 민수였습니다. 택배를 열어보니 편지와 함께 여행 상품권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엄마를 당연하게 여기고 무시하고 거짓말로 속인 것 모두 잘못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엄마도 여행 다니세요. 이 상품권으로 가고 싶은 곳 어디든 다녀오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영숙은 편지를 읽으며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용서할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엄마, 택배 받으셨어요? 응, 받았어. 어떠세요? 뭐가? 여행 상품권이요. 고마워. 그런데 이걸로 내 마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그냥 엄마도 여행 다니셨으면 해서요. 나 혼자 제주도 다녀왔어. 아, 그러셨구나. 민수는 영숙이 혼자 여행을 다녀온 것을 처음 알았어요. 어떠셨어요? 좋았어. 자유롭고. 엄마, 뭐? 정말 돌아오실 생각 없으세요? 아직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모르겠어. 너희가 진짜로 변할 때까지.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걸 내가 왜 가르쳐줘? 내가 생각해봐. 하지만 모르겠어요. 그럼 계속 생각해봐. 영숙은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영숙은 상품권을 사용해서 부산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2박 3일 일정이었어요. 민수가 준 것이긴 하지만 여행은 하고 싶었습니다. 부산 여행도 즐거웠어요.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맛있는 해산물도 먹고 야경도 구경했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것이 이렇게 자유롭고 즐거운 줄 몰랐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영숙은 민수에게 고맙다는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 했습니다. 며칠 후 또다시 택배가 왔어요. 이번에는 소영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예쁜 꽃다발과 함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를 진짜 가족으로 소중한 분으로 모시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영숙은 편지를 읽으며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변할까요? 그날 오후 준호가 혼자 찾아왔어요. 할머니, 준호야, 어떻게 혼자 왔니? 엄마가 할머니한테 드릴 게 있다고 해서 가져왔어요. 준호가 내민 것은 손으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영숙과 준호가 함께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그렸어요. 정말 예쁘네. 고마워. 할머니, 언제 우리 집에 와요? 할머니가 지금 집이 좋아서. 하지만 저는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요. 준호의 말에 영숙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엄마, 아빠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 네, 엄마가 맨날 할머니 생각한다고 해요. 그리고 아빠도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계속 말해요. 영숙은 준호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할머니, 우리 다시 같이 살면 안 돼요. 할머니가 생각해 볼게. 정말요? 응, 약속할게. 준호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영숙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이 정말로 뉘우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준호는 진심으로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만약 돌아간다면 조건이 있어야 했습니다. 영숙은 결심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되 확실한 조건을 제시하기로 말이에요. 다음 날 영숙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만날 수 있니? 네, 언제든지요. 오늘 저녁에 너희 집으로 갈게. 소영이도 있게 해줘. 네, 알겠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저녁 시간 영숙은 아들의 집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집이었어요. 민수와 소영, 준호가 모두 나와서 영숙을 맞았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소영이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엄마, 들어오세요. 민수도 정중했어요. 거실에 앉아서 영숙은 말했어요. 내가 조건을 말할게. 이 조건을 지킬 수 있으면 다시 생각해 볼게. 네, 말씀해 주세요.
민수와 소영이 긴장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첫 번째, 나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 내가 도와주는 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야.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결정은 나한테도 미리 알려줘. 특히 여행 같은 건. 네, 당연히요. 세 번째,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매일 너희 일만 할 수는 없어. 네, 이해해요. 영숙은 잠깐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네 번째, 고마움을 표현해줘. 말로든 행동으로든.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존중해줘. 나도 한 사람의 인격체야. 네, 정말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와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조건들을 지킬 수 있어. 네, 꼭 지키겠습니다. 만약 다시 예전처럼 하면 그때는 정말로 끝이야. 네, 알겠습니다. 영숙은 잠깐 생각했어요. 그럼 한 달만 해볼게. 한 달 동안 정말로 변했는지 지켜볼 거야. 네, 감사합니다. 민수와 소영이 기뻐했어요. 할머니, 준호가 영숙을 안았어요. 할머니, 이제 우리 집에 와요. 아니야, 할머니는 새 집에서 살 거야. 대신 자주 놀러 올게. 그래도 좋아요. 준호는 환하게 웃었어요. 한 달간의 실험은 영숙에게 놀라운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민수와 소영은 정말로 달라져 있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변화는 소영의 태도였습니다. 영숙이 반찬을 가져다 주면 고맙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정말 든든해요라며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예전처럼 당연하게 받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숙이 준호를 데려다 주면 엄마 수고하셨어요. 준호가 할머니 덕분에 늘 즐거워해요라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결정을 내릴 때 영숙의 의견을 묻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가족 모임이 있는데 함께 가실래요? 엄마, 준호 생일 파티 어떻게 할까요? 의견 좀 들려주세요. 어머니, 추석 계획은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영숙은 자신이 가족의 일원으로 대접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더 이상 뒤치다꺼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견을 묻고 존중받는 가족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가장 기뻤던 순간은 소영이 어머니, 이번 주말에 온천 여행 어떠세요? 저희 가족 모두 함께요라고 제안했을 때였어요. 정말, 네, 어머니도 휴식이 필요하시잖아요. 함께 가서 편히 쉬어요. 영숙은 그 말을 듣고 감동받았어요. 자신의 휴식을 생각해주는 며느리의 모습이 새로웠습니다. 온천 여행은 정말 즐거웠어요. 가족 모두가 영숙을 배려해줬고 함께 사진도 찍고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었습니다. 영숙은 오랜만에 진짜 가족 여행의 행복을 느꼈어요. 할머니, 사진 한 장 더 찍어요. 준호가 영숙의 손을 잡고 사진을 찍자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예전에는 이런 여행을 함께 못해서 정말 미안했어요. 이제라도 이렇게 하니까 좋잖아. 앞으로는 어디든 함께 다녀요. 민수의 말에 영숙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 달이 지나고 영숙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정말로 용서하고 다시 가족으로 지낼 것인가요? 영숙은 자신의 새집 거실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상처로 가득했어요. 배신당했다는 느낌,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가족들이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변했어요. 더 이상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당당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새 집에서의 자유로운 생활도 좋았고 가족들과의 새로운 관계도 좋았습니다.
굳이 예전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겠네. 영숙은 결론을 내렸어요. 새 집에서 계속 살면서 가족들과는 새로운 관계로 지내는 것이 최선일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영숙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결정했어. 네, 말씀하세요. 민수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난 새 집에서 계속 살 거야. 아, 민수의 목소리에 실망이 섞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가족이야. 다만 새로운 방식으로. 무슨 뜻이에요? 나는 독립적으로 살고 너희도 독립적으로 살되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지내는 거야. 아, 그런 뜻이군요. 나는 내 인생을 살고 너희도 너희 인생을 살되 필요할 때는 서로 도와주는 거지.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민수도 이해하는 듯 했어요. 그럼 계속 지금처럼 지내는 거네요. 응, 지금이 좋은 것 같아. 알겠습니다. 엄마.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영숙의 새 집에 모였어요. 함께 저녁을 먹으며 새로운 가족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편하게 지내세요. 소영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사세요. 그럴게. 너희도 편하게 살고. 할머니, 저는 할머니 집에 자주 놀러 와도 돼요. 준호가 물었어요. 당연하지. 언제든 와. 좋아요. 그날 밤 가족들이 돌아간 후 영숙은 혼자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조용한 집안에서 혼자 마시는 차는 달콤했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을 바라봤어요. 새 집으로 이사 온 후 사온 꽃들이었습니다. 예쁘게 피어 있는 꽃들을 보니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벽에 걸린 그림도 바라봤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배워서 직접 그린 그림이었어요. 서툴렀지만 자신만의 작품이라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구나. 영숙은 혼잣말을 했어요. 지난 몇 달간의 변화를 생각해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상처로 시작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가족들은 영숙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영숙은 자신만의 삶을 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냈어요. 더 이상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할머니, 독립적이고 당당한 여성,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주체적인 사람. 그것이 지금의 영숙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아침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하고 싶었어요.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영숙은 다른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어머님, 요즘 참 밝아 보이세요. 그래요. 네,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영숙은 웃었어요. 정말로 달라졌을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거든요. 새로운 인생이요. 네, 이제 저를 위해 살기로 했어요. 멋지시네요.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영숙은 컴퓨터를 켰어요. 오늘은 어디로 여행을 갈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여행에 도전해 보려고 했어요. 동남아시아 시니어 여행. 영숙은 검색하며 설렜어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문화센터에서 영어 수업을 들을 예정이었어요. 해외여행을 위해 영어 공부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70이 다 되어서 영어를 배우는 것이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어요. 저녁에는 준호가 놀러 올 예정이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도 도와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영숙은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의 자신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밝아 보였고 더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산다. 영숙은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말했어요. 이것이 진짜 자유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이었어요.
영숙은 창가에 앉아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내일은 온전히 자신만의 것이었습니다. 영숙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진짜 자유를 찾은 여자의 미소였습니다. 수십 년간 남을 위해 살아온 여자가 마침내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도 영숙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숙의 인생 2막이 시작되었어요. 당당하고 자유로운 인생 2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연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